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퇴사 준비생의 홍콩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이동진, 출판은 트래블 코드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단어가 퇴사일 것 같습니다. 직장인은 모두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 이런 말은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회사를 때려치우는 그런 퇴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직장인은 결국 퇴사의 시점을 맞게 됩니다. 중도 퇴사건 정년 퇴직으로 인한 퇴직이건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은 모두에게 오는 것이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시기와 방식은 다를지언정 모두 퇴사 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혹자는 성인이 된 이후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기에 퇴사란 기대와 희망임과 동시에 또 걱정과 두려움, 더 나아가서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책 퇴사 준비생의 홍콩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의 필터를 씌워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두렵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회사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세상에 나오려니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충분히 괴로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 밖은 정글이요 지옥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던 사람으로서는 과연 저 바깥 세상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이런 기대와 또 두려움이 공존을 합니다. 아마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좁아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필터를 바꾸는 것이다. 직장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와는 다른 종류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인 중에서 그런 통찰력이 있고 꾸준히 세상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관찰을 해온 사람이 있다면 지인 중에 아마 제일 먼저 들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때? 좀 다녀보니 어때? 라고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 책 퇴사 준비생의 홍콩이 바로 그런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퇴사 준비생 시리즈가 전부 그렇습니다. 퇴사 준비생의 도쿄를 시작으로 퇴사 준비생의 교토, 퇴사 준비생의 런던을 거쳐서 이번엔 홍콩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점, 시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그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점입니다. 거주자에게는 무감각한 일상일 수 있지만 관찰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찰자로서의 관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관점입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찾겠다는 목적으로 여행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는지보다 어떻게 보는지가 여행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여행이라도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여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책 퇴사 준비생의 홍콩을 지은 저자 이동진 작가는 서울, 도쿄, 교토, 오사카, 상하이, 타이베이, 홍콩, 런던, 파리,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들을 굉장히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1000곳 이상의 매장이나 공간을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비즈니스 관점으로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에서 찾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있는데 이 책에선 총 15개의 매장을 통해서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깊은 통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15개 매장만 가본 게 아니라 엄선하고 고르고 고른 아이템이라 당연히 그렇겠지만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아주 번뜩이고 통찰이 있는 그런 장소고 매장들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아주 감탄이 나오고 공감이 가는 그런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가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몇 년 전에 홍콩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처음 가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랜드마크나 인스타 같은 데 소개된 맛집 이런 데 위주로 찾아다니는데 급급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매장들은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책을 읽고 홍콩 여행을 다시 한다면 완전히 다른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같은 곳을 여행하더라도 어떤 필터를 가지고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마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도 같은 장소들을 알려주는 일종의 현지 가이드 같다. 그런데 온전히 여행만을 위한다기보다 이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갖춘 현지 가이드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매장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군데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발췌해서 좀 맛보기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킨스맨도 영화를 오마주해 공간에다가 시선을 연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킨스맨 안쪽 벽에는 거울이 있는데요. 벽면에 평평하게 붙어 있지 않고 바닥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덕분에 거울이 없었다면 보기 어려운 자리의 사람들과도 시선이 마주치죠. 그리고 좌석 칸막이를 사람 눈높이보다 살짝 낮게 디자인해 다른 좌석 사람들과도 시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의도했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이 자신의 시선을 숨기다가도 드러내는 것처럼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킨스맨이라는 그 매장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좀 직접 가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어떤 시각을 더해서 필터를 더해서 설명해주는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냥을 인센스, 향이 나는 그런 인센스로 바꾼 아이디어나 반려동물하고 함께 미용 케어를 받는 매장,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보는 그런 맛이 있는 책입니다. 무언가 퇴사 이후에 이걸 해봐야지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는 책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책에 등장하는 이런 여러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기까지 그 배경과 창업자의 의도,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편 퇴사 준비생의 홍콩에서는 홍콩만의 색깔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홍콩은 콜라주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주라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저희 학창 시절에 미술 시간에 잡지나 색종이나 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조각조각 잘라 붙여서 아주 독창적인 다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라 모아 붙이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콜라주, 잘라 모아 붙이기 이게 바로 홍콩이라는 도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한 부분을 그 책에서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콜라주의 도시, 홍콩다움의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콜라주는 예술 기법 중 하나인데요. 헝겊, 비닐, 종이 등 이질적인 소재들을 붙여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방식이죠. 마치 콜라주 기법의 그림처럼 여러 도시에 있는 제각각의 장면들이 홍콩이라는 캔버스에 붙으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홍콩만의 색깔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냥 막 모으거나 섞어서는 안 되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테마가 있어야 하죠. 홍콩은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지향점을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자기다움을 그려가는 중이고요. 네, 이렇게 홍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홍콩의 특색을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책 자체가 특히나 이 홍콩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을 문화적 배경과 함께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 책은 특히 그런 여행을 위한 인사이트 여행 가이드북,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홍콩 여행을 하면서 여기에 소개된 매장들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새로운 여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퇴사 준비생의 홍콩, 이동진 지음, 트래블 코드. 프롤로그.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 퇴사 준비생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은 안녕한가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 힘겹게 출근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겪는 사춘기입니다. 설렘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닌 금요일로 옮겨진 지도, 입사할 때의 꿈과 비전이 사라진 지도 오래입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비전 없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사춘기 때 가출에 대한 개념이 생기듯 직업적 사춘기에도 퇴사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나오려고 하면 갑갑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만둬야 할 이유가 수십 가지지만 경제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연봉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져도 회사를 관두는 것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오늘이 안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안녕할까요? 경제적 수입을 포기한다고 해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불안정한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퇴사를 머뭇거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남는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일상화된 구조조정과 비정상적 경쟁 구도에서 안정을 찾긴 어렵습니다. 임원의 자리까지 오른다 해도 언젠가는 회사를 나와야 할 상황이 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년을 보장받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사는 시기의 문제이지 피할 순 없습니다.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해도 주변의 상사들을 보면 앞이 깜깜해집니다. 일 떠넘기기, 공 가로채기, 사내 정치하기 등 보고 싶지 않은 일 투성입니다. 선배들의 현재가 자신의 5년, 10년 후 모습일 텐데 본받고 싶은 상사를 찾는 것이 퇴사 후 할 일을 찾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 다닐수록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미래를 마주합니다. 직장인들의 내일에서 안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당신의 어제와 안녕하세요.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와 같은 생각, 어제와 같은 일을 하면서 내일이 바뀌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어제가 안녕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는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다진 후 실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기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책상 앞에 앉아 검색과 사색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책상 너머의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쿄, 런던, 뉴욕 등 해외의 주요 도시들을 퇴사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얻은 영감과 아이디어로 열정을 채우고 꿈을 찾을 수 있다면 어제와 달리 오늘 그리고 내일이 안녕해질지도 모릅니다. 직장인들이 의미 없이 수동적으로 흘려보낸 어제와 작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담력보다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수십 가지지만 막상 퇴사하기가 어려운 건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연봉 수준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도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입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나올 담력을 갖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퇴사는 장려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취업과 마찬가지로 퇴사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준비의 방식과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취업할 때는 면접관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자소서를 써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퇴사할 때는 자소설이 아닌 자소서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충분한 시간과 고민을 들여 파악해야 합니다. 퇴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의 입맛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퇴사에는 정해진 일정이 없기에 취업할 때처럼 시간에 쫓겨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퇴사 준비생도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생이 갖춰야 할 실력과는 다릅니다. 스펙으로 설명하는 실력이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한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회사라는 껍데기에 기대어 있다면 실력이 없어도 월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지만 회사를 나와 생계를 꾸리려면 실력이 필수입니다. 회사의 브랜드, 시스템, 노하우 등으로 가능했던 경험과 과업을 스스로의 실력이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실력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는 회사로부터 독립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사업 기회 발굴, 경영 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구축, 마케팅 기획 등 모든 영역과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해외의 다른 도시를 들여다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마다 소득 수준, 소비 문화, 생활 방식 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를 여행해 보면 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뻔하지 않게 펼쳐져 있습니다. 차별적인 컨셉, 틀을 깨는 비즈니스 모델, 흥미로운 아이템, 번뜩이는 운영 방식, 정성 어린 디테일, 감각적인 디자인 등 평소와의 다름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에 여행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